중력의 법칙이 있죠. 물리학과 전기와 같은 다른 물리적 법칙들이 있는데 대부분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인과의 법칙과 같은 영적인 법칙도 있어요. 여러분이 행한 것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마음의 법칙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단어나 문장을 말할 때 그것들이 우리로부터 나가서 마음의 법칙을 통과한 후에 경험으로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신과 물질 사이의 상관관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고 우리의 생각이 창조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매우 빠르게 통과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빚어내는 것이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반면에 우리의 입은 더 느리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말하는 것을 스스로 듣고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말을 편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재구성하고 통제하기 시작할 수 있답니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 우리 대부분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해요. 말을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창조하는 것의 기초라는 것을 이해합시다. 우리는 항상 단어를 사용해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은 채로 그냥 생각 없이 말을 해버려요. 스스로의 단어 선택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죠. 사실 우리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말한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문법을 배웠어요. 문법의 규칙에 따라 단어를 선택하는 것을 배웠죠. 하지만 저는 문법의 규칙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때 부적절했던 것이 괜찮아지기도 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과거에 비속어였던 것이 이제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그런데 문법은 단어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우리의 단어 선택이 앞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죠. 아무도 우리의 생각은 창의적이고 생각들이 내 삶을 형성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무도 내가 말의 형태로 내뱉은 것이 그대로 나에게 경험으로서 돌아올 것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고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삶이란 나를 지지해 주기 위해 이곳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린 시절 종종 서로에게 못되게 굴고 또 상처 주는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면서 상대를 하찮게 대하곤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어디에서 그런 행동을 배웠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똑똑하지 못하다, 게으르다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에게 우리는 성가신 존재고 충분하지 않고 어쩌면 우리가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움츠러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깊이 내재되어 있는지는 아마 깨닫지 못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 부모님들이 어릴 때 우리에게 했던 메시지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특정한 것을 해야만 인정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건 다른 누군가의 생각일 뿐이지 당신의 깊은 내면의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만 존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존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이러한 초기 메시지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자기 대화, 즉 셀프 토크에 기여한답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은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실제 말하는 언어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요. 그것의 작동으로 그에 맞는 경험이 우리에게 끌려옵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긴다면 삶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한다면 삶은 멋진 기쁨의 선물이 될 수 있답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거나 불만족스러울 때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것이 모두 그들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 참 쉬워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은 결국 조건화된 상태에 머문 채로 똑같은 문제와 좌절 상태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비난의 말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으로부터 나온답니다. 우리의 삶은 책임진다는 것이 무섭게 들리겠지만 이게 사실인걸요. 우리가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싶다면 우리가 하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해요. 우리가 말하는 단어와 문장은 우리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들을 듣기 시작하세요. 스스로가 부정적이거나 제한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면 바꾸세요.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반복하지 않아요. 이미 퍼질 만큼 퍼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흘려버립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저는 모두에게 말할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하는 말들이 그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것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해야겠어, 해야만 해 하는 말 속에 사는 것 같아요. 한 번은 한 문단에서 해야 돼 라는 말을 12번 이상을 사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들의 삶이 그렇게 경직되어 있는지 혹은 왜 그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궁금해하죠. 이런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통제를 원해요. 그리고 왜 그들의 삶이 자유롭지 않은지 의문을 제기하죠. 우리가 쓰는 어휘에서 그리고 우리의 사고에서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없앨 수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가한 많은 압박을 놓아버릴 수 있답니다. 우리는 나는 일하러 가야 해, 이거 해야 해, 저거 해야 해 라고 말함으로써 엄청난 압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대신에 선택한다라고 말해보세요. 지금 당장 나의 임대료를 내줄 수 있으므로 나는 일하는 걸 선택한다. 선택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줘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선택에 의한 것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데 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어떤 말을 한 후에 그런데 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다른 방향이 펼쳐지게 되죠. 우리 자신에게 상반된 두 개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또 다른 표현은 잊지 마세요 라는 말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저거 잊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참 익숙하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네. 잊어버리죠. 우리는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기억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잊지 마세요 라는 말 대신 기억하세요 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대신 항상 늘 기억할 거야 라는 말을 쓰는 거죠. 출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주하며 아침에 일어나시나요? 날씨에 대해 불평하시나요? 투덜거리시나요? 머리가 아픈가요?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아침 거의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긍정적이고 명랑하고 멋진가요? 아니면 투덜거리거나 불평하나요? 만약 여러분이 투덜거리고 불평한다면 스스로에게 바로 그런 날을 준비하는 거랍니다. 잠자기 전에 여러분이 하는 마지막 생각은 무엇일까요? 강력하고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인가요? 아니면 빈곤한 걱정하는 말들일까요? 제가 빈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돈의 부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방식, 자유로이 흐르지 않는 그 어떤 삶의 부분일 수 있어요. 내일이 걱정되시나요? 보통 저는 잠자기 전에 긍정적인 것을 읽어요. 저는 우리가 잠잘 때 다음 날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나 질문들을 꿈에 넘기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제 꿈이 제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안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죠.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요. 아무도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강요할 수 없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고 이 선택한 생각들이 자기 대화의 기초가 된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저의 말과 생각을 관찰해 왔고요. 완벽하지 않은 저 자신을 끊임없이 용서했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초인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나 자신이 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삶을 신뢰하고 이 세상을 친근한 장소로 보기 시작하자 저는 밝아졌고요. 가벼워졌어요. 저의 유머는 덜 날카로워지고 진정으로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기 위해 노력했고 불행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만두었어요. 우리는 나쁜 소식을 정말로 빨리 퍼뜨려요. 놀라울 정도로요. 저는 신문을 읽는 것을 멈추고 밤 11시 뉴스 보는 것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소식이 재난과 폭력에 관한 것이었고 좋은 소식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불평할 거리가 있는 나쁜 소식들을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쁜 것만 있다고 믿을 때까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요. 한때 좋은 소식만 방송하는 라디오 방송국이 있었지만 결국 없어졌습니다. 암에 걸렸을 때 저는 험담하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심했고 놀랍게도 아무에게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을 만나자마자 가장 최신의 나쁜 소식들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다른 방식의 대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쉽게 깰 수 있는 습관은 아니었지만요.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험담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아마 나에 대해 험담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주는 대로 받게 되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과 작업을 하면서 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정말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쓰는 단어들을 듣기 시작했어요. 보통 새로운 고객과 10분 정도 대화를 하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방식을 들으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부정적인 말을 쓰는 사람들의 자기 대화 방식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 굉장히 부정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빈곤한 생각, 가난한 생각이라고 부릅니다.